오답률은 앞에 했던 84번보다는 조금 더 풀만했던 문제고요. 또 재미있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최초로 30번 문제임에도 수능 특강 연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특강 교재의 레벨 3의 특정 문제하고 앞에 초반부가 심지어 답까지 똑같았던 그런 좀 의미가 있었던 문제고요. 물론 수능에서는 최고 난도 문제는 연계가 안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의 아주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모듈 전부 다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를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 실수 a와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라? fx가 다 나와 있네. fx가 ln x 4제곱 플러스 c 빼기 c인데 c가 상수기 때문에 c를 모를 뿐이지 일단은 이 그래프는 요 앞에 그래프를 위아래로 c만큼 뭐 마이너스 c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쨌든 fx는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함수 gx를 정해놨는데 그 gx가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거구나.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 첫 번째 뭐가 얼마다? 그렇지. GA가 0이다. 왜 그래? 윗끝 아래끝 똑같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한 G 프라임 X가 fx하고 똑같다. 근데 현재 지금 이 fx가 거의 함수가 깔끔하게 나와 있죠. 네, 이런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이것이다. 뒤가 좀 복잡해. 특히나 최근 수능의 킬러 문항들은 이렇게 조건이 복잡한데 일단 그냥 심플하게 이거야. y는 g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이 두 개가 되는 이 조건까지를 해석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x축과 두 군데 만나려면은 어쩔 수 없이 y는 gx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근데 y는 gx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봤더니 어떻게 그릴까 봤더니 이 y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x가 뭐예요? ln x 4제곱 플러스 1 빼기 c d t 이거 t라고 쓸까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ft가 이거니까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값이 gx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뭐야 이거 gx를 그려가지고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 찾으면 되는데 이게 이거네. 되게 간단한 문제다. 왜냐면 이거 갖다가 적분하면은 gx가 나오니까.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모조리 전부 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 이 식을 적분하면 참 좋겠지만 요 그래프 ln-t도 아니고요. ln-t 4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함수가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적분이 안 됩니다. 적분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월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형태가 우리가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적분 안 되는 형태가 시험에 나온 적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보는 2019학년 수능도 적분이 안 되는 함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못 푸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그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수능 특강 교재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함수 얘만 달라. 똑같아. 그리고 이 과정의 답까지 똑같습니다. 그래프 모양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갖다가 외워서 풀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접근 방법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어떻게 푸느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죠. 이걸 적분해서 gx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gx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g 프라임 x의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g 프라임 x가 는영이 되면은 그때 x 값은 바로 fx의 극값, gx의 극값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g 프라임 x의 모양을 알면 다시 말하면 이 g 프라임 x의 양음을 알면 요 gx라는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판정할 수 있으니까 요 그래프를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 거야? g 프라임 x를 그리면 되는데 그 g 프라임 x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바로 fx하고 똑같다는 게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풀 겁니다. 먼저 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나는 g 프라임 x를 그린 거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gx를 그리는 과정을 할 건데
미분된 걸로부터 원래 그래프 그리는 과정은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다항함수를 토대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생소한 부분은 아닌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C를 모르네. C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 C를 어떻게 알면 참 좋을까? 조건 한번 봐볼게요. 자, C를 어떻게 구할까를 봤더니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요 A 값이 알파1, 알파2, 점점 알파 m까지 있다. A가 알파1일 때,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A가 알파1일 때 함수 gx와 상수 k인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가나 조건을 봤더니 가나 조건이 첫 번째 gx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두 번째 적분함 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 gx가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g 프라임 얼마? 1이 0이라는 사실 알겠습니까? gx 자체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극소값일 때는 무조건 미분하면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바로 f2라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알 수 있는 조건 하나, f1이 0이야. 그래요. 자, 이 식은 f1이 0이니까 이 식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니까 ln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죠. 2 빼기 c 이퀄 0이기 때문에 c는 ln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싶어? gx 그리고 싶어요. 자, gx 그려볼게요. 자, 보십시오. 자, 나는 y는 g'x를 먼저 그릴 거야. fx를 먼저 그릴 겁니다. 근데 요 식이 ln x의 4제곱 플러스 1 빼기 ln 2하고 똑같아. 그래서 g'x를 그려서 gx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fx를 그리는데 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고 싶어요? 이걸 앞에 미분해서 했잖아. 역시 적분 문제지만 적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미분 문제입니다. 수능에 킬러 문항으로 나온 30번 문제가 실제로 적분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굉장히 높은 빈도로 미분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미분단을 배웠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단계를 구해. 첫 번째 f'x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요 식은 x의 4제곱 플러스 1분의 4x의 세제곱이고요. 능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만족한 x값이 0밖에 없네. 또 하나 재미있는 특징은 여기 주어진 요 식이 y축 대칭 맞습니까?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똑같기 때문에 fx 그래프는 y축 대칭이고요. 한마디로 이게 y축이라고 치면은 어떤 점을 지나면 이런 느낌인 거야. 얘가 능령이 되는 점이 x가 0밖에 없으니까 항상 0, 얼마를 지납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ln, 마이너스 ln 2를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ln 2를 지나고요.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y축이 있고요. 그 다음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자, 동그라미 2번.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무한대 갈 때 얼마입니까? 여기도 무한대, 여기는 빼기 ln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축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그래프가 y는 fx입니다. 요 값이 얼마입니까? 1이죠. 왜? 아까 했잖아요. f1은 0이기 때문에 1,0을 지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뭘 지나는 겁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0도 지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그래프가 뭐라고? y는 fx. 다시 말해 y는 g'x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까?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g'x의 부호를 보면은 g'x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다시 양수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럼 gx의 그래프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 y는 gx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증가 감소의 경계가 되는 점이 언제냐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x가 플러스 1일 때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보세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프가 뭐 실제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3차 함수스러운, 그죠? 3차 함수스러운 뭐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이게 y는 g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요 점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점이 이제 g0잖아요. 이 점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지금 내가 요 그래프를 보고 g'x를 통해서 gx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g'x가 예를 들어서 2x라고 치면은 gx가 뭡니까? x의 제곱입니까? 아, 물론 이것도 맞지.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1일지 플러스 2가 될지 어떤 식이든 미분하게 되면 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식을 확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미분된 걸 통해서 원래 함수 구하면 상수항 C값을 알 수가 없으므로 그래프가 위아래로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x축의 위치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x축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 이 그래프가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서로단 점이 두 개가 된대. 귀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gx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gx 그래프가 x축과 두 군데서 만난대. 그러면 자, 다시 보세요. 이런 거지 문제가. 그래. 아, x축이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한 점, 두 점에서 만나는 거구나. 또는 그래, x축이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그치? 또 하나, 두 군데서 만나는 거구나. 따라서 x축의 위치는 둘 중에 하나구나. 둘 다일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까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오케이? 자, 다시 문제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30번 문제이기 때문에 뭐 레전드급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봤더니 아, 이걸 만족하는 모든 A 값을 구하는 거야, A 값을. 근데 그 A 값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식으로부터 GA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0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A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A일 때의 함수 값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A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순서대로 쭉 나열했더니 알파1, 알파2, 알파3 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모든 A 값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때 얻어지는 A 값은 요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GA가 0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X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 함수가 GX니까 GA가 0 맞습니까? 네. 또 만약에 A 값이 여기에 있으면 그렇죠? GA 0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있습니까? 만약 X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요, 요 값이 GA가 되는 거, 이 값이 요게 A가 되는 거 아닙니까? GA가 0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값도 A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만족한 A 값이 네 종류 가능하고요. 작은 순서대로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2나 알파3는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이 값이 마이너스 1, 이 값이 플러스 1. 요거는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없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값을 알파 m까지라고 놨으니까 m이 4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얻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요 값이 지금 알파 m이니까. 됐죠? 자, 또 다른 조건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구했고요. 일단 문제를 좀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좀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족하는 것이 알파 m이었을 때, 자,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건 다 안 써먹었어요. 이 나를 아직 해석을 안 했단 말이야. 나 근데 어마무시하잖아.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 나를 해석을 할 건데, 잘 보세요. A가 알파 1일 때 GX와 K는 다음 조건 만족한다. 오케이. 이 박스는 A가 알파 1일 때만 성립합니다. A가 알파 1이란 말은 아까 이 그래프에서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건 아니란 뜻인 거야. A가 알파 1이란 말은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X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상태일 때 이때 극소값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만족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선생님 이거 아까 앞에 써먹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지. X축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어쨌든 극소값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극소값이 되는 과정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긴 경우에 지금이 그치? 예. 극소값이 된 경우는 요때가 X축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똑같기 때문에 뭐 문제 풀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뭐지?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 그랬을 때 GX를 적분한 값은 이거하고 똑같대. 좋아. 그럼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요것의 수학적 의미가 뭐냐면요. 자, 앞에 그림 따라오세요.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 GX를 구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게 알파 1이고요. 이게 알파 m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그래프를 적분한 거니까 이걸로 선생님 색칠해 볼게요. 요런 부분인 거예요, 지금. 요렇게 이렇게 생긴 이 부분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 빨간색 부분. 이게 방금 나 조건의 좌변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그리고 함수 지금 gx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죠. 이 도형 자체가 대칭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그래프를요.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뭐 이런 거지. 그냥 간단하게 요 점을 원점으로 만들게 되면은 원래 요것을 미분한 함수가 y축 대칭 아닙니까? y축 대칭인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상수항 C 때문에 위아래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왼편과 오른편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f-x 이퀄 -fx라고 하는 이 원점 대칭인 함수가 있습니다. 이 원점 대칭인 함수를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요. f'-x의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요. 값은 -f''의 -x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고요. 원점 대칭인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 함수는 y축 대칭이 됩니다. 거꾸로 y축 대칭인 함수를 적분하면 원점 대칭이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상수항 C 때문에 원점 대칭은 아니지만 그 원점 대칭인 함수를 위아래로 평행이동시키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식을 이렇게 그으시면은 요 위편 넓이가 이 아래편 넓이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또 요 부분 남아있죠. 그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은 이 부분하고 또 요 부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긴 네모 블럭의 넓이와 좌변이 똑같고요. 이 값은 α1부터 α4까지니까 밑변은 α4 마이너스 α1 그리고 높이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축이죠? 그럼 이 값이 얼마입니까? 바로 g0입니다. 네, 이 값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 식의 좌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네모 박스 친 요 블럭의 넓이.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변까지 확인하면 끝납니다. 자, k 곱하기 알파m의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찾는 건데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도 안 이상해요. 이게 뭐냐면은요. 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0부터 1까지 fx, dx. 아, fx가 0부터 1일 때는 양수인가 음수인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요거는 물론 따져봐야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습니다. fx 그래프가 아까 이런 그래프 아니었습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아니었습니까?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이 fx는 음수야, 음수. 네, 음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부분은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fx dx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fx를 적분한 것 자체가 바로 gx니까 결국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g1 빼기 g0하고 똑같습니다. 이 식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마이너스에 괄호 열고 G1 마이너스 G0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G1이 뭡니까? 인테그럴 A부터 1까지 아니에요. G0이 뭡니까? 인테그럴 A부터 0까지 아닙니까? 그럼 이 식을 빼주시면은 얘가 인테그럴 A부터 1까지 더하기 인테그럴 0부터 A까지니까 이거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간단한 식인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기가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일단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마지막 답을 구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k 곱하기 알파 m에다가 이거를 계산하는데 g0이 0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g1하고 똑같아. 여기까지 알겠어요? 근데 그 G1이라고 하는 G1이 아니지. 그지? G1이 0이야. G1이 0이고 G0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알파 M 곱하기 K 곱하기 G 제로하고 똑같은 거야. 우변이.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똑같냐면요. 이게 K 곱하기 알파 M 곱하기 G 제로하고 똑같은데 이 알파 m이 바로 알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G0가 사라지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K 곱하기 알파 4가 뭡니까?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뭐예요? 이게 알파 4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하고 비교하면 2배가 되는 거니까 K 값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구했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을 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최종적으로 요 값을 구하는 거니까 m이 얼마입니까? 4였죠. k가 얼마였습니까? 방금 마지막에 2인 거 확인했죠. 그냥 넓이의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2의 c제곱이냐 곱하기 2의 ln 아까 얼마였어요? 2였잖아요. 이 식값이. 그렇죠? 그럼 요 값은 2가 아니군요. 2에. 네. 그래서 요 값은 그냥 2가 돼. 정답은 얼마입니까? 4. 네. 구하면은 16인가요?